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제가 포석별로 만들어서 분류한 기보집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포석이 화소날굿 포석입니다. 화점과 소목, 날일자 굳힘의 조화를 줄여서 화소날굿 포석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누구나 쉽게 두어볼 수 있고 상대방이 대응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포석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변화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강좌를 통해서 공부해 보시고 실전에서 꼭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변화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화소날굿 포석은 프로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포석이에요. 인공지능도 지금 날일자 굳힘을 블루스팟 자리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높은 것 같은데요. 날일자 굳힘은 누구나 쉽게 좀 친근하게 두어볼 수 있는 수법 같아요. 화점과 소목을 배치한 상태에서 날일자 굳힘, 화소날굿 포석 꼭 한번 두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백으로서 이때 선택은 소목 쪽을 걸쳐가는 건데요. 만약에 4선 쪽으로 걸쳐오면 국민정석이죠. 부처 뻗기 정석으로 대응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보통 이제 이어서 벌려서 두는 것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백이 두 턴보다는 흑의 좀 실속인 것 같아요. 물론 승률상은 만만치 않습니다만 이렇게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좀 쉽게 판을 짜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날일자 다가가는 자리가 굉장히 큰 곳이에요. 백 모양에서도 약점을 들어가서 추궁할 수 있고 만약 건너가지 못하게 막아온다면 밀었을 때 통렬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건너가게 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추후에 들어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날일자로 다가가는 수가 굉장히 큰 곳이다 라는 거고요. 바로 두어보실 수도 있고 여기서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변화는 3선의 날일자 걸침에서 블루스팟 자리로 떠오르는 날일자 걸침에서 날일자로 받았을 때 흑으로서도 날일자냐 입구자냐 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보통 이제 나뉘어지는데 입구자는 좀 더 단단한 측면이 있고요. 날일자는 좀 귀에 맛이 좀 남아있고 허술해 보이지만 활발한 측면이 있습니다. 승률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요. 두 가지 모두 두어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블루스팟 자리인 날일자 받았을 때 변화해서 이제 이때 만약 과거 정석대로 3선을 벌려가면 3칸을 벌려가면 어떻게 응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포석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장면에서 예전에 바둑을 두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3칸으로 벌려 두실 겁니다. 그러면 이 3칸의 벌림을 응징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바로 들어가도 이 모양을 이제 백이 만약에 이런 입구자로 공격을 한다면 밀어서 붙여서 너무나도 쉽게 탈출이 됩니다. 양분이 되면서 곤란해지는 형태예요. 지금 벌써 백이 곤란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추천수 몇 개 따라가 보면 이렇게 끊겨서 백 모양이 순식간에 양분되어서 곤란해지죠. 그래서 뭔가 지금 흑을 잡으러 가기에는 어렵고 만약에 귀 쪽을 붙인다면 젖혀서 호구를 치면 단수를 쳐서 예전엔 이런 형태 나오면 늘어서 많이 받아 두었는데 지금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 뚫려주더라도 단수를 치고 약간 기세도 좋고요. 바깥으로 치면 따내서 이렇게 갈라지더라도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두게 되면 흑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흑이 63% 정도로 우세하네요. 그래서 귀에 이런 붙여서 뭔가 수를 만들고 싶은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양을 사실은 예전에 둔다면 거의 대부분 바로 2선 쪽을 붙여서 한 점을 내주면서 위로 연결하는 수법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젖히고 단수를 쳐서 이어서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밀어가게 되면 이 진행 자체로도 백이 당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귀 쪽을 느는 수도 바로 끊겨서 이렇게 응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수를 치더라도 나왔을 때 이곳을 단수를 치더라도 전부 한 점을 따내서 받아주게 되고요. 막더라도 늘어서 전부 다 받아주고 나면 백의 귀가 못 살았어요. 둔다면 한번 젖혀놓고 패가 되는데 초반에는 패감이 없거든요. 패를 들어가다가 패감은 지금 보시면 이런 곳을 뚫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게 되면 흙이 8대2 정도로 우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패감이 없기 때문에 좀 끊겨서 곤란한 형태이고요. 나오는 수가 잘 안 돼요. 끊겨서. 그래서 뒤로 단수를 쳐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 진행은 흙이 좀 이미 이득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칸 벌림에는 다시 보시면 사실 바로 들어가도 백이 마땅히 둘 만한 수가 없어요. 중앙 쪽 나오는 것도 계속해서 흙이 이제 머리를 내밀어서 나오기만 하더라도 흙이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밀어서 오히려 한 점을 가볍게 큰 곳이 많기 때문에 한번 밀어놓고 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나오거나 입구자로 나오거나 하는 수를 추천하는데 지금 보시면 들어갔을 때 흑돌에 대한 공격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손을 빼는 걸 추천하고요. 손을 뺐을 때 막상 백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큰 곳이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손을 빼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요. 원래 이 형태를 백이 이때도 사실 그냥 손을 빼고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손을 빼고 진행을 한다 가정했을 때 흙이 이렇게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2칸이나 3칸 정도로 가죠. 약간은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로 백이 조금은 이득일 수 있어요. 흙이 한 점을 잡더라도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잡는 자리가 큰 곳이 아니고요. 잡더라도 좀 잡혀있지도 않지만 뒷맛이 나빠서 결국은 귀를 살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법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 한 점을 깔끔하게 제압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백이 그냥 방치하고 손을 뺐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더라도 여기 이제 한 점이 깔끔한 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흙으로 두기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흙으로는 들어가는 수를 남겨놓고 손을 빼는 걸 추천해요. 근데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애호가분들 기준으로서는 사실 바로 들어가서 물어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손 따라서 뭐 붙이거나 한 칸으로 뛰거나 또는 뭐 입구자를 두거나 또는 귀를 붙이거나 이렇게 둘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이 변의 벌림에 대한 체면을 생각한다면 뭔가 한 점을 추궁하고 싶은 그런 이제 장면이에요. 심리적인 차원에서 바로 들어가시는 것도 붙여가면 이렇게 단수 쳐서 이렇게 두어오게 되면 흙이 6대4 정도로 우세합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은 일단은 3칸 벌림에는 손을 빼는 것을 추천해요. 이게 걸치는 자리를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보는데 날일자 굳힘에서 특히 이렇게 걸쳐가는 자리를 인공지능이 추천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좀 길게 본다면 들어갔을 때 축머리도 관계가 있습니다. 축머리 어떤 축머리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늘고 정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 3칸 벌림이 허술하다고 해서 좀 지켜서 둔다면 굉장히 발이 느린 수가 됩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 발빠르게 둘 수밖에는 없어요. 큰 곳을 만약 간다면 날일자 굳힘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 들어가 보는 거죠. 네, 들어갔을 때 똑같이 붙여서 젖히고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했을 때 이 형태를 흙이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끊었을 때 이제 단수를 치고 귀는 백이 호구를 쳐서 살 수 있는 형태가 돼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걸쳐 있는 돌로서 끊는 수가 성립합니다. 축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끊겼을 때 지금 백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흙이 이 선을 밀어서 둔다면 뒤를 단수 쳐서 좀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예 먼저 끊게 되면
백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일선 한번 늘어서 이런 식으로 버리고도 많이 두었었는데 이런 형태가 두어지게 되면 백이 망했어요. 네, 흑의 실속이 좋고요. 승률상으로는 흑이 72% 정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수가 훨씬 더 통렬하게 작용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 걸치는 돌로 써 충머리 붙이고 네, 이렇게 단수를 쳐서 항상 바깥쪽으로 젖혀서 네, 이렇게 지금 끊는 수를 귀에 한 점 끊는 수를 엿본다 생각하시고 기억을 하세요. 끊는 수가 성립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끊지 않더라도 사실 바로 들어가더라도 이 세 칸 벌림은 부분적으로는 좋지 않은 선택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왜 두 칸을 벌리지 않고 세 칸을 벌렸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만약에 세 칸으로 벌리면 단순하게 흑의 모양을 붙여서 정리한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백 모양에서 2립 3전으로 적당히 벌려있는 간격이 돼요. 이런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론적으로 세 칸으로 벌려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수가 막상 지금 네, 이렇게 바로 결행을 했을 때도 통렬하죠. 그래서 세 칸 벌림보다는 차라리 100으로 두 칸 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벌린다면 두 칸이 가장 안전하고요. 하지만 약간 중복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양을 이제 흑이 똑같이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리적으로 붙여서 두었을 때 2립 이전일이기 때문에 약간 중복이죠. 하지만 흑도 만약 바로 이렇게 둔다면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건너붙이는 약점이 생겨서 바로 건너붙이는 수를 응징당하게 되면 이 102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선을 계속 한번 젖혀놓고 밀어서 두어오게 되면 흑도 못 살아 있고요. 흑도 귀를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 선 쪽을 밀어가면 원래는 패망선이라고 하여서 좀 이 선은 금기되던 행마의 자리였는데 막상 이렇게 두고 나서 보면 흑은 여전히 못 살아 있고요. 또 중앙도 마냥 두텁지만 않습니다.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백이 76% 정도로 백이 크게 우세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붙이는 수가 바로 두더라도 가능한 통렬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 실리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붙여서 둔다면 흑은 거의 바로 지켜야 되고요. 이 붙이는 수보다는 그냥 손 빼고 일단은 큰 곳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세점을 가게 되고 이 형태는 추후에 백이 흑 모양을 추궁할 때는 나를자의 자리가 급소해요. 나를자로 압박을 해오면 이때 붙여서 늘고 다시 안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또 착실하게 귀에서 완생의 형태를 갖추면서 또 백 모양을 압박할 수 있는, 백도 1입 이전이기 때문에 약간 중복이 되는 형태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두 칸 벌림보다는 변으로 벌렸을 때는 높게 4선으로 3칸 정도 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 벌림에 있어서는 이렇게 높게 벌리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들어가는 수를 방비하기 위함이에요. 워낙 이렇게 3칸 낮게 벌렸을 때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도 가능하지만 추후에 들어갔을 때 또 굉장히 통렬한 침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높게 가는 거고요. 이렇게 높게 벌렸을 때는 흑도 부분적으로 나를자 다가가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또 백의 뒷맛도 노릴 수 있는 아주 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바로 가도 되고요. 또 좌상기 걸쳐가면서 큰 곳을 두면서 잠시 뒤에 이곳을 가도 괜찮은 자리고요. 그래서 백으로 이 모양을 변 벌림을 둔다면 두 칸은 가장 안전하지만 약간 중복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승률상으로 두 칸을 두었을 때 그래도 거의 비슷합니다. 0.8% 가량 떨어지네요. 안전하게 두시려면 두 칸을 추천하고 세 칸은 좋지 않아요. 세 칸은 침입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백으로 변 벌림에서는 이렇게 높게 4선 쪽으로 벌려가는 것이 들어갔을 때에 대한 좀 대비 차원에서 단수를 아래편으로 쳐서 한 점을 제압하거든요. 네, 여기서도 네, 위로 치는 것도
이렇게 흙을 넘겨주더라도 백이 두터워서 괜찮네요. 네, 일단 붙이는 수가 있어서 침입은 두렵지 않습니다. 당장 침입하는 것은 바로 붙여서 대응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벌림에는 백으로서 3칸 정도 벌려가는 것이 가장 괜찮은 수법이고, 우리 애호가분들 두시기에 사실 화점, 소목, 날일자 굳힘으로 흙으로 이렇게 두어 보신다면 상대방이 이때부터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 차원에서 흙으로는 쉽게 두어 볼 수 있는 이렇게 화소날굿으로 판을 짜 나가는 보석을 추천합니다. 화점, 소목, 날일자 굳힘. 날일자 걸치면 날일자로 받아서 두어보세요. 여기서 백으로 만약에 예전에 바둑을 두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3칸 벌리실 거고요. 2칸으로 벌리면 손을 빼고 진행을 해보시고 3칸으로 벌리면 바로 다가가더라도 백망이 굉장히 얇아서 지키기도 좀 애매하고 지키면 좀 당했고요. 지키지 않아야 되는데 추후에 이렇게 가운데 침입을 해서 이렇게 젖혀서 건너가는 자리도 통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추후에 모양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때 백으로는 사실은 아예 손을 빼고 한 점을 가볍게 보고 날일자 굳힘 쪽을 이렇게 걸쳐가거나 또는 이선에 저공비행으로 침입하는 수를 두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수법은 거의 프로들 바둑에서나 나올 법한 어려운 수법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두기 어려운 수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호가 분들에게 화소날굿 포석을 추천하고요. 오늘은 일단 1차적으로 3칸 벌림에 대한 대응법 알려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화소날굿 포석의 변화 중에서 여러 가지 차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